치매 진단을 받은 75세 할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 가족들에게 남긴 100개의 메모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집 안 곳곳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 거울, 책장, 화분, 심지어 신발장까지 모든 곳에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메모들은 할머니가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현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환한 얼굴을 하지 마라.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당신의 표정이다. 그 하나의 표정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웃는 얼굴로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만큼은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메모는 부엌 개수대 위에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는 사랑을 조미료로 넣어라. 같은 재료로도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은 맛이 다르다.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요리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음식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를 따라해도 할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 번째 메모는 거실 소파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아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다. 함께 있어도 각자 폰만 보고 있으면 혼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메모를 본 가족들은 모두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폰을 들여다보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메모는 침실 화장대 거울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감사하다고 말해라. 눈을 뜰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다. 불평하며 시작하는 하루와 감사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할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메모는 아이들 방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라. 당신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루에 10번 해도 모자라지만 상처 주는 말은 한 번이면 너무 많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차근차근 타일러서 깨우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메모는 책장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면 평생 외롭지 않다.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할머니는 80세가 넘어서까지 독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력이 나빠져도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는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메모는 전화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해라.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할머니는 정말 인맥 관리의 달인이셨습니다. 6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분들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챙기십니다. 여덟 번째 메모는 현관 신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옷차림이 마음가짐까지 바꾼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동네 마트에 갈 때도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9번째 메모는 거실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꼭 밖으로 나가라. 햇빛과 바람을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치유해준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우울해진다. 할머니는 비가 오지 않는 한매일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10번째 메모는 식탁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신성한 시간이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먼저 먹는 일은 절대 없으셨습니다. 11번째 메모는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말고 표현해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말해라.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하시면서요. 12번째 메모는 약통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해봐야 이미 늦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최고의 보약이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덕분에 70대까지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메모는 손자의 책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라. 할머니는 손자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적보다는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14번째 메모는 화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라.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정성이 예쁜 꽃을 피운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할머니의 집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식물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돌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5번째 메모는 가계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돈은 모으기보다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요한 곳에는 아끼지 말고 불필요한 곳에는 한 푼도 쓰지 마라.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투자이고 허영을 위해 쓰는 돈은 낭비다. 할머니는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손자들 학용품이나 가족에 필요한 것들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16번째 메모는 세탁기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할머니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17번째 메모는 텔레비전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라. 드라마 속 가짜 이야기보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더 소중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진짜 행복이다. 할머니는 드라마를 좋아하셨지만 가족이 집에 오면 언제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18번째 메모는 달력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라.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성공한 하루다. 할머니는 매일 달력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적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9번째 메모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라.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할머니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고 덕분에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20번째 메모는 할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후회는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할머니는 평생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감사와 희망을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메모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성경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에 남는다.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잊더라도 사랑했던 마음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간직해달라. 이 메모를 발견한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를 진단받고도 가족들을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십니다. 할머니가 남긴 메모들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75년을 살아오며 경험한 모든 기쁨과 슬픔, 깨달음과 지혜가 담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기억을 잃기 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표현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할머니가 메모를 통해 전한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것들에 있다는 것. 할머니의 메모들을 읽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할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 남겨주신 이 소중한 메모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할머니의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